위아래 다 이렇게 치료를 하셨다면 거의 1,000만 원 넘어가는 수준의 견적이 아마 나오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갈이로 인한 치아 손상을 치료하는 것은 굉장히 큰 돈이 들어가는 치료고, 우리 생활에도 굉장한 큰 불편감을 주는, 삶의 질을 낮추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갈이 같은 경우에는 오래 방치하면 이 턱관절 통증뿐만 아니라 두통이나 목, 그리고 어깨 통증, 만성 피로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빨리 치료를 하고 해결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치아의 진심인 치과의사 찐원장입니다. 저희 치과가 이제 이갈이 치료로 유명해지다 보니까 이갈이에 관련해서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이갈이를 왜 방치하면 안 되는지와 이갈이를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잠을 잘 때 이갈이가 심해서 밤마다 소음이 난다거나 아침에 일어나면 턱이 조금 띵한다거나 평소에 내가 집중하고 있을 때 이를 좀 악무는 습관이 있다면 오늘 영상은 꼭 끝까지 봐주세요. 네, 저도 이갈이가 좀 있는데 네. 이갈이를 치료해야 된다는 생각은 못 해봤거든요. 근데 이갈이를 굳이 치료까지 해야 되나요? 이갈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무의식적으로 치아를 꽉 무는 습관 혹은 잠결에 치아를 갈아내는 그 행동을 다 통칭하는 용어인데요. 보통은 이제 잠잘 때 발생하기 때문에 본인은 잘 못 느끼는 경우가 많고 옆 사람이 소음을 듣고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피디님 결혼하셨잖아요. 아마 피디님 모르시고 사모님이 제일 잘 아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저는 잘 잤는데 그렇죠. 네. 아내가 매일 시끄러워서 못 잤다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갈이는 이 소리에 대한 불편함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치아와 이 턱관절에도 심각한 무리를 줄 수 있는 굉장히 안 좋은 습관입니다. 자면서도 이 턱관절에 지속적으로 힘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턱이 좀 뻐근하거나 심한 경우에는 아침에 입을 벌리는 게 잘 안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갈이가 심하면 치아가 점차 닳아서 민감해지고 심하면 금이 가거나 깨질 수가 있어요. 제가 몇 가지 사례 한번 보여드릴까요? 첫 번째 사례입니다. 이분은 한눈에 봐도 치아가 굉장히 많이 갈려 있죠. 여기 윗니를 보시면 원래 이 윗니의 크기는 아마 한 이 정도 됐을 겁니다. 이 정도, 최소한 이 정도는 됐을 거예요. 근데 지금 거의 3분의 2가량이 지금 다 날아간 상태입니다. 뭐 때문이냐? 바로 이갈이 때문이에요. 이 이갈이가 정말 만만하게 볼 수 없는 습관입니다. 저는 이갈이를 습관이라고 얘기 안 하고 질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갈이가 있는 경우에는 지금 당장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시더라도 누적되다 보면 정말 심각하게 치아 상태를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이 치아뿐만 아니라 이 아래 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래 치아도 원래 길이가 그래도 한 이 정도는 됐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한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가 갈렸죠. 어금니도 한번 보겠습니다. 어금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진에서는 화질이 좀 좋지 않아 잘 보이진 않지만 입체적인 구조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금니부터 앞니까지 전부 다 지금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습니다. 이갈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치아 하나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는 게 또 문제입니다. 이를 갈게 되면 치아 전체가 다 갈리거든요. 이 정도로 만약에 다 마모가 된 치아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일단 첫 번째로 씹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치아가 갈리다 보면 어느 순간 치아 신경이 드러나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물이 조금만 차가워도 굉장히 시려질 수 있고, 차갑지 않은 음식이라고 하더라도 씹을 때 그 신경이 직접적으로 맞닿기 때문에 씹는 통증이 굉장히 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반적인 안모 자체도 좀 변합니다. 우리 치아가 이렇게 짧아지게 되면 하관이 굉장히 짧아지거든요. 그러면 입술이 이렇게 늘어나고, 우리 흔히 이제 틀니 뺐을 때 그 할머님들 얼굴 보면 입술이 이렇게 말려 나오잖아요. 그리고 턱이 굉장히 좀 짧아지고요. 그렇게 되면은 나이가 굉장히 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아마 얼굴 사진을 보지 않았지만 얼굴을 보면 굉장히 하관이 짧을 거예요. 그로 인해서 굉장히 좀 나이 들어 보이는, 그리고 팔자주름도 굉장히 깊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사진도 한번 볼게요. 어금니입니다. 이게 어금니라는 게 믿어지시나요? 본인의 치아가 이런 상황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분들 중에 40, 50대 남성분들의 치아 중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 치아가 왜 문제이냐면, 실제로 이 치아 가운데 부분을 보시면 약간 바깥쪽에는 하얗게 보이고 이 노랗게 보이는 속의 이 부분이 보이시죠? 여기뿐만 아니라 이쪽 부분도 굉장히 노란색을 띠고 있고,
이쪽도 그렇습니다. 더 자세히 보시면 안으로 움푹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움푹 이렇게 패여 있는 그런 느낌도 느껴지실 거예요. 실제로 이 치아는 이갈이로 인해서 치아 겉에 범랑질층이 완전히 사라진 상황입니다. 범랑질층이 치아를 보호해주고 있는 우리 몸에서 가장 단단한 구조거든요. 그 겉층이 다 마모되면서 속에 있는 그 상아질층이 드러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뭔가를 씹을 때, 힘을 줄 때 굉장히 좀 자극이 되어서 아플 수 있고요. 차가운 음식을 쉽게 못 드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이런 이갈이로 인해서 치아가 마모된 경우에는 어떻게 치료를 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치료 사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거는 치아가 마모돼서 겉에층이 다 없어졌고 치아 길이도 굉장히 짧아져 있는 그런 사례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방법이 거의 한 가지입니다. 치아를 전부 다 덮어 씌워서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길이가 짧아졌기 때문에 그 길이를 다시 원상태로 회복시켜주기 위함도 있고, 이 상태에서 두면 치아가 더 많이 빨리 갈리기 때문에 그걸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크라운을 하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사진처럼 여러 개의 치아, 거의 제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마 10개 정도까지는 크라운을 다 하셨을 거예요. 크라운은 보험이 안 되는 치료이기 때문에 위아래 다 이렇게 치료를 하셨다면 거의 1,000만 원 넘어가는 수준의 견적이 아마 나오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갈이로 인한 치아 손상을 치료하는 것은 굉장히 큰 돈이 들어가는 치료고, 우리 생활에도 굉장한 큰 불편감을 주는, 삶의 질을 낮추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심한데요. 이게 제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 사진이 PD님 치아가 될 수도 있어요. 혹시 PD님 그리고 가끔씩 두통도 좀 있지 않으세요? 맞아요. 저 두통도 있어서 타이레놀도 진짜 자주 먹거든요. 이갈이 같은 경우에는 오래 방치하면 이 턱관절 통증뿐만 아니라 두통이나 목, 그리고 어깨 통증, 만성 피로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빨리 치료를 하고 해결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이갈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아까 제가 이제 치아가 많이 갈린 경우에 치아를 치료하는 방법은 이제 크라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이갈이 자체를 조금 막아주거나 줄이기 위한 치료는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스플린트입니다. 흔히 마우스피스로 알려져 있는데 정확하게는 마우스피스랑은 조금 다릅니다. 스플린트는 근본적으로 치아를 물리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장치를 끼우는 그런 치료를 말합니다. 스플린트를 끼게 되면 우리가 치아를 갈고 싶어도 치아를 갈지 못하고 장치를 갈게 되기 때문에 치아가 보호되는 역할을 하고요. 턱 관절에도 보호 역할을 합니다. 스플린트를 꼈을 때 턱의 위치가 우리가 가장 편안한 위치로 유도되기 때문에 스플린트가 턱 관절의 긴장도를 좀 낮추는 데도 역할을 합니다. 또 하나는 턱 관절과 관련된 보톡스를 맞으시면 또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정확하게는 이 저작근, 우리가 씹을 때 쓰는 근육에 보톡스를 놓는 건데 바로 이 교근과 이 측두근입니다. 교근의 위치는 우리가 꽉 물어보시면 턱 옆으로 해서 튀어나오는 근육을 얘기하고요. 측두근은 마찬가지로 꽉 물어보시면 이 관자놀이 옆에 튀어나오는 근육을 얘기합니다. 이 근육에 보톡스를 놓게 되면 근육이 과도하게 수축하는 것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힘을 주지 못하게 됩니다. 보톡스에 있는 성분이 이 신경 전달 물질 아세틸콜린의 분비를 차단하기 때문에 근육이 과도하게 수축되거나 긴장하지 않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밤에 이를 악무는 힘이 훨씬 줄어들고, 힘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갈이 소리도 현저하게 감소하고 거의 없어지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이 턱관절 보톡스를 맞으신 환자분들은 다음날 일어났을 때 확실히 좀 개운하다라는 평을 많이 하세요. 보톡스의 효과는 시술 후 보통 1주에서 2주 사이에 시작하게 되고요. 2주에서 1개월 정도 지나면 턱이 훨씬 편안해졌다, 아침에 턱 부분이 뻐근한 게 덜하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유지 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이고요. 꾸준히 맞게 되면 근육이 줄어들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갈이 빈도와 강도가 계속 낮아지게 됩니다. 피부과에서 맞는 보톡스랑은 조금 어떤 게 다른 건가요?
보톡스 치료라고 하면은 이제 흔히 피부과나 성형외과에서 이 미용 목적으로 맞는 보톡스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근본적으로 같은 보톡스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치과에서 턱관절 치료를 위해서 맞는 보톡스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미용 목적에 비해서 용량이 조금 많은 편입니다. 저작근의 두께 자체가 굉장히 두꺼운 편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용량이 많아야지만 치료 효과가 있고요. 또 하나, 저작근의 경우에는 피부보다 훨씬 더 깊은 층에 위치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깊이가 조금 더 깊은 편입니다. 그리고 사각턱을 교정하기 위해서 맞는 보톡스의 경우에는 교근 쪽에만 맞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우리가 이갈이나 이 턱관절 증상을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측두근을 반드시 맞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측두근에 맞지 않고 교근만 맞는 경우에는 교근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걸 보상하기 위해서 측두근이 훨씬 더 일을 많이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측두근의 크기가 과도하게 커지거나 심한 경우에는 측두근으로부터 오는 통증이 두통처럼 느껴져서 두통이 굉장히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저도 좀 맞아야 될 것 같은데 시술 전 좀 주의사항 같은 건 어떤 게 있을까요? 간단한 시술이기 때문에 특별히 금식이나 입원까지는 필요 없지만 시술 당일에는 너무 과도한 운동이나 음주 같은 것들은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보톡스가 한 곳에 머물러 있어야지만 효과가 지속될 수 있는데 너무 과도하게 혈액순환을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행위들은 보톡스가 빨리 퍼질 수 있게 만들어서 효과를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 약효가 작용하면서 씹는 힘이 갑자기 좀 약해졌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굉장히 어색해 하시고 오셔서 불만을 토로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며칠 내에 좀 사라지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런 보톡스로 인해서 씹는 힘이 약해져서 불편했던 경험이 있으시다면 의료진과 상의하셔서 용량을 조금 줄이는 것도 방법입니다. 턱관절 보톡스는 턱 근육을 좀 풀어주고 이완해주는 시술이기 때문에 환자분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정확한 용량과 정확한 위치에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교근이 주 원인이지만 또 어떤 분들은 측두근이 심하게 발달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차이들을 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갈이를 일으키는 근육의 부위를 정확하게 찾아내고 해당 부위를 집중적으로 치료를 해야지만 효과가 있습니다. 무조건 보톡스 용량을 많이 넣는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과도하게 주사하면 씹는데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치과는 턱관절 보톡스를 잠실에서 가장 많이 하는 치과인 만큼 이 부분에서 노하우가 많습니다. 환자분 개개인에게 맞는 주사 위치와 용량을 세밀하게 설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턱관절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보톡스를 맞으러 가실 때는 꼭 턱관절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치과에서 맞으셔야 올바른 턱관절 검사와 함께 본인의 정확한 상태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꼭 전문 치과를 찾아가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갈이를 그럼 많이 하는 남편들은 좀 아내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라도 좀 턱관절 보톡스를 맞아야겠네요. 그럼요. 이 이갈이가 잘 때 굉장히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우리 부부 사이에도 악영향을 끼칩니다. 오늘 저도 그럼 촬영 끝나고 맞으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아마 턱관절 보톡스, 이갈이 보톡스 맞으시면 이갈이가 훨씬 줄어들기 때문에 피디님보다 사모님께서 훨씬 더 좋아하실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갈이를 방치하면 안 되는 이유와 그리고 사례들, 또 치료 방법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턱관절 보톡스를 통해서 이갈이가 확실하게 개선될 수 있지만 어떤 병원에서 어떤 의사에게 받느냐가 또 굉장히 중요하다. 이 한마디로 또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엉뚱한 근육에 주사하거나 과도한 용량으로 주사를 하게 되면 오히려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저희는 턱관절 보톡스를 전문으로 치료하고 있는 치과인 만큼 다양한 임상 경험과 함께 환자분 개인 특성에 맞춘 정확한 시술을 진행하고 있으니 지금 이갈이나 꽉 무는 습관 때문에 고민 중이신 분이라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고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치아의 진심인 치과의사 찐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